강남와이프 의대관을 독재학원으로 만들까요? 독재학원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았잖아. 아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강남와이프 학원 의대관 원장 곽용호입니다. 이번 2024학년도 수능에서 수능 만점보다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은 우리 강남와이프 의대관 오준석 학생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준석 학생의 영혼의 멘토 우리 이정훈 전략 담임 선생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각자 좀 먼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석이 멘토이자 한 해 동안 아빠 역할을 한 전략담임 이정훈 선생입니다. 아빠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젊으신데 동안이라 그렇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원장님 저도 좀 축하를 좀 해주시죠. 누가 봐도 원장님이 제일 좀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유는 가장 의대관스러운 성적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준석 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학 2, 그 다음에 지구학 2 과목을 2개를 다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과탐 2 두 과목에서 모두 다 만점, 그리고 국어 2점짜리 1개, 수학 3점짜리 1개 이렇게 2개를 틀려가지고 수능 만점보다 더 높은 표준 점수,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서울대 의대 합격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준석 학생의 경우에 재수 시작할 때는 과탐 1과목으로만 2과목을 원래 준비를 했었다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과탐 2 두 과목을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채점 결과를 봤을 때 원과목의 표준 점수가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대로 형성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가기에는 조금 2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2과목의 표준 점수 평균이 90점 초반으로 나왔는데 원과목을 해가지고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과목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1, 2를 한다면은 너무 애매한 성적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예 할 거면은 2과목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는 2에 가산점을 5점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1, 2보다는 2가 나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과목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서울대 의대 아니면 안 갈 것처럼 대학을 뭐 그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서울대 의대가 좋을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2과목이 서울대에 필수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2과목이 폐지돼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기회로 다가왔고 이거는 서울대 의대를 가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2과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걸 학습적으로 본다면 과탐을 1을 하다가 2를 2과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학습적인 부담, 그 다음에 또 6월 모평 이후에 바꿨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담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오준석 학생은 어땠어요? 일단 제가 2과목으로 바꿀 수 있는 데에는 국영수의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국영수 성적이 6월 모의평가에서 언어와 매체 100점, 이적분 98점, 영어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국영수의 기본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과탐 2과목의 학습량을 부담 없이 계속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학습 속도나 사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과목에서 2과목으로 바꿔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 오준석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었죠. 입시적으로는 서울대 의대를 갈 때는 과탐 2를 2과목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학습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국영수 얘기를 꺼냈어요. 과탐을 선택하는 전략에 있어서 갑자기 국영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오준석 학생을 또 옆에서 멘토를 해주신 우리 이정훈 전략 담임 선생님이 또 굉장히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무게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고민한 과정이 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려할 게 좀 다양했습니다. 학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당연히 입시적인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됐고, 또 하나는 이게 마지막까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정말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아이의 멘탈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준 점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든 과목에는 전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정되는 수능이긴 하나 선택 과목에 따라서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자기 위치에 따라서 철저하게 점수 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응시자의 수준, 그다음 응시 집단의 순,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자기가 만점을 받아도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탐2라는 거를 선택하기 이전에 첫 번째 고민했던 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왜냐면 1년 동안의 이 수능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탐 1과목도 제대로 준비하려면 3개월이라는 정도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 6월달에 새로운 과목을 선택한다? 근데 한 과목도 아니고 2과목을 이걸 남은 기간 5개월 동안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웬만큼 강단이 있지 않고 다른 과목에 대해 영역에 대한 탁월할 정도의 재능이 있지 않는 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되게 고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서기가 가능했던 건 충분히 그 학습에 대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과탐2를 선택을 해도 충분히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고, 그다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냉철하게 뒤도 안 보고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이랑 확신을 갖고, 그 뒤로는 뒤도 보지 않고 확신을 갖고 진짜 마지막까지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 촬영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국어를 한 개 틀렸죠. 그것도 2점짜리를, 수학을 또 한 개 틀렸어요. 그것도 3점짜리를.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수능 보고 나서 딱 2문제를 틀렸는데 어땠어요? 왜 정말 몰라서 틀렸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다 맞을 줄 알았던 문제들을 채점하고 나니까 이유도 모르게 틀렸더라고요. 전 당연히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아마 실수였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온 학생이 국어를 2점짜리를 틀렸고 수학을 3점짜리 틀렸고, 이게 다시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걸 내가 왜 틀렸지?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 거라고 봐요.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가 아니라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결국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계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훈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뭐 흔히들 얘기하기 일단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1년 동안 아이를 체크를 했고, 실제로 뭐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가 실수를 하는지를 체크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아이가 시간이 없어서 수학을 다 못 풀진 않습니다. 충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아마도 그 부분을 체크라도 조금 했으면 다시 잡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알 수 있어서, 근데 또 뭐 운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나 실력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충분히 대응을 했고, 그 부분이 실제 과정에서 딱 한 번에 실행되는 수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준석 학생은 어때요? 저도 실제로 수능장에서 수학을 처음에 다 풀었을 때 시간이 한 50분 정도 남았어요. 저는 당연히 다 맞을 줄 알고 2점하고 3점짜리는 처음에 풀 때 제가 집중을 해서 풀었거든요. 제가 6월 모의평가 때도 98점을 받아가지고 수학에서, 그래가지고 2점하고 3점은 처음에 풀 때 열심히 집중해서 풀고 4점짜리 위주로 검토를 좀 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4점짜리 위주로 고난도 문항 22번이나 미적분 28번 같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한 3-4번 다시 풀면서 정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예 예상도 못했던 문제를 틀려버리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 담임 선생님의 조언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훈 선생님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겠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밀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줄 거 주고 가질 거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자극을 줄지, 뭐 1년이라는 흐름 속에서 아이가 긴장감을 이렇게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랑, 처음에는 뭐 서울대 지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서, 근데 유평이를 봤더니 이건 현실적으로 원원을 해도 서울대 의대를 못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만점을 포기하더라도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부분 도전해서, 사실은 학습적인 측면이 1순위이긴 하나 그 이전에 사실은 아이를 자극시키기 위한 용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튜토를 통해서 아이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그런 압박감, 데드라인에 힘을 줘서 수능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 강남IF 의대관만의 도구가 있습니다. 주간 공부 제대로 파악하기라고, 주제 파악이라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이가 공부한 걸 담임이 체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제로 공부한 걸 보면 아이의 흐름이라든지 실제로 학습량에 대한 분배라든지 시기별로 적당하게 가고 있는지
누수가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조언을 했었고요. 근데 유평이유는 이제 시기별로 학습에 대한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었긴 한데 이제는 5개월 동안의 기간의 프레임을 다시 짜야 돼, 새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기간이었고, 유평이유의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국어 수학에 대한 비중이 컸으나 짧은 기간 안에 이 아이가 물투, 지투를 얼마큼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유평유는 한 달 동안은 과탐에 대한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개념 학습이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다시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흐름은 준서기회가 보여주는 결과물을 통해서 일정 시기부터는 다시 밸런스를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정훈 담임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습량의 조절, 학습량의 배분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오준석 학생은 어때요? 이 전략 담임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 담임 선생님이 좋은 점이 의대 입시를 몇 년 동안 하신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대 입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의대 관련된 질문점 같은 거 있으면 전략 담임실 가서 여쭤볼 수 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공부량 같은 거, 분배 같은 것도 항상 가서 얘기를 하면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고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굉장히 믿어 주셨거든요. 제가 과목 변경을 할 때도 계속 격려의 말씀만 해주시고 같이 고민도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과목을 변경한 후에는 후회가 안 남게끔 옆에서 계속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수험생활의 멘탈 관리에 크게 작용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략 담임 선생님 제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살았잖아. 아, 그러네요. 학사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빠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젊으신데? 아, 이제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는 없고요. 보통 뭐 고3 학생이든 또는 재수생이든 또는 뭐 더 나아가서 N수생이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실전 모의고사 학습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생각 또는 전략 또는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 자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수단일 뿐인데 실전 모의고사 자체를 목적으로 넣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실전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고 실전 모의고사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풀고 대충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 목적과 수단이 좀 뒤바뀐 거잖아요. 일단 실전 모의고사 자체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수능에 안 나와요. 어차피 수능은 새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실무를 풀면은 도움은 안 되고 그냥 아예 목적성을 상실하고,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는데 일단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사용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됐는지 그런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게 구조 자체가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의고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실패한다고 강박을 갖는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본인의 기반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원칙을 파괴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점이 되게 다른 게, 이 컨텐츠라는 도구 자체가 저한테는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로서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어서 부족하지 않다.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목적으로 사실 활용했던 게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준서이가 다 얘기를 했는데 컨텐츠 타이밍이거든요.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그리고 본인이 이걸 해야 되는 명분이 확실할 때 그때 딱 컨텐츠를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서 막연하게 이걸 해야 된다? 사실 컨텐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컨텐츠 없어도 충분히 다 성공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컨텐츠 만드는 분들이 섭섭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이 컨텐츠 학습도 도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수업도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준석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컨텐츠나 강의 같은 거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컨텐츠를 안 풀면은 뭐 수능 망한다, 이 인강을 안 들으면 수능 망한다, 현강 안 들으면은 수능 망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얻고 싶어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성취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이 실무를 풀었고 이 인강을 들었으니까 나는 공부했다. 하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공부인데 그렇게 딱 듣고만 말고 풀고만 마는 거는 그냥 딱 성취감만 얻을 뿐인데 그 성취감은 수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오준석 학생이 들으니까요. 저 갑자기 강남IP 의대관을 독재학원으로 만들까요? 독재학원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네.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 따라서 이 컨텐츠 풀어야 된다, 이 학원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남들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쟤가 하니까 이런 것들로 콘텐츠나 강의를 소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선택 수업제가 좋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 강남IP 의대관이 선택 수업제, 그렇죠. 네, 그리고 선택 컨텐츠, 그리고 이거를 조율을 해주시는 전략 담임 선생님.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저희 이 강남IP 의대관의 경우에는 자습 환경이 저는 가장 좋은 학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어준석 학생의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재수 종합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50분에 와서 밤 10시까지, 또 원하면 밤 11시까지 자습을 하게 되는데, 자습 환경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 강남IP 의대관 독서실 책상 보시면은 일단 정말 압도적으로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트북도 들어가고 아이패드, 교과서 몇 권 놔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책상이 정말 넓고, 그리고 복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안 부딪혀서 너무 쾌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가 편해요. 그리고 이건 저희 학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고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의대 도서관,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학원 안에. 여기서 다시 리프레시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저는 자습 환경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